지금 오늘이 2월 27일입니다. 조금 전이에요. 정말 몇 분 전입니다. 몇 분 전에 대한축구협회가 위리긴 클린스만 감독을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3년 5개월이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3월부터 다음 주 입국을 한대요. 3월부터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까지가 이제 일단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임 기간 동안에는 이제 한국 거주가 계약 조건이라고 합니다. 네. 데뷔전은 이제 3월 24일 콜롬비아랑 평가전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오늘 이렇다 저렇다라고 뭐 우려점이나 이런 걸 얘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내일 이 밀러 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있을 거라고 해요. 맞습니다. 그게 좀 중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보도자료로 말할 수 있는 거는 어. 선임 당일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일단은 내일 기자회견에서 우리에게 뭔가 우려가 많았으니까 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자, 이거를 저희가 사실 내일 축구 뒷담화를 합니다. 근데 축구 뒷담화 때도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우리가 그 계획을 했던 거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전이에요. 그럼 클린스만이란 인물, 지금 많이 가깝게 연결되고 있는 클린스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오피셜이 떠버렸어요. 맞어.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이 링크가 났을 때, 키커지에서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를, 그다음에 우리 채널을 비롯한 여러 유튜브, 그다음에 이전에 방송을 했던 파트나 아니면 기자분들이나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우려 섞인 시선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려 섞인 시선이 많았었는데, 일단 처음에 나왔었던 게 전술적인 철학이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사실 그 벤투 감독과 우리가 4년 넘게 같이 하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점수를 줬었잖아요. 선수들이 세계 축구의 조류를 따라가는 코칭 스태프, 그리고 그 사단을 보면서 네. 이런 감독, 그러니까 뭐 이재용 선수도 선수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만족도가 컸었는데, 네. 그 부분이 가장 우려 섞기는 하죠 지금. 그러니까 그건 있어요. 사실 대한민국 대표팀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연봉이라거나 이런 그 정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탑 클래스의 감독을 데려오기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벤투 감독이 왔을 때도 사실 벤투 감독은 커리어가 한번 꺾인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점이나 반응이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했느냐? 그거는 아니었어요. 저도 상당히 우려스럽다 생각했어요. 네. 충칭에서 성적이 정말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한준희 의원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완고하다라는 얘기와 네. 함께,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당시에도 걱정이 많았었던 것은 맞는데, 일단 클린스만 감독은 방금 뭐 그런 우려와 같이 전술적인 철학이 있는가라고 이야기가 됐었던 이유가, 필립 람의 자서전이라거나 우리는 트레이닝만 했었다라거나 혹은 이 06 월드컵 때 성공도 뇌부 코치의 덕이었다라는 이 평가라거나, 그러니까 코칭 스태프에 따라서 이 사람의 어떤 그 전술적인 역량이 너무 좌우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는 즉슨 코칭 스태프와 그 사단이 어떻게 결성되는지도 우리에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사실 그 클린스만이 독일 축구의 큰 그림을 그린 사람은 맞아요. 2006년에 뭐 월드컵 성적도 그렇지만 선택을 잘하고 네. 독일 축구 시스템을 바꾼 거 맞는데, 시스템을 바꾼다는 얘기는 다 나오지만 너무 큰 그림만 그리는 권력자다. 너무 보스형이다라는 얘기들도 지금 속속 쏟아져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뭐 보도자료로 모든 걸 알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우려가 있었으니까 보도자료에 수석 코치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누가 같이 오기 때문에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가장 나이스하죠. 근데 그 얘기가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차후에 얘기를 좀 할 텐데, 어쨌든 그런 게 없는 게 기본적으로 아쉽다. 어쨌든 지금 우려점이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 첫 번째가 전술적인 철학에 대한 어떤 의구심, 그 다음에 미국 대표팀을 만났을 때 이 독일이랑 이중국적이었던 선수, 그렇죠. 뭐 아니면 뭐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선수라거나, 그러니까 좀 자신의 선수 차출에 대한 철학이 명확한가? 너무 해외 리그들,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만을 중용하는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자국 리그들에 대한 어떤 부분은 명확하게 이 서치가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철학이 확실하면 해외파만 뽑겠다라고 그러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맹목적인 해외파 소집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2014년에 우리가 미국 전지훈련을 갔었어요. 월드컵 전에. 네. 그때 감독이 클린스만이었는데, 네네네. 우리 동명보 감독이 상당히 그때 비판에 휩싸였는데, 제 기억으로도 클린스만이 그 당시에도 그런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물론 우리를 이겼고 월드컵에서는 16강에 가긴 했지만, 네. 이런 문제들도 분명히 어떻게 내가 바뀌었다 혹은 어떤 걸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긴 돼야 될 것 같아요. 요런 부분도 이제 좀 의구심 들었었던 것 중에 하나고,
여러분이 아마 모닝 텐트에서도 저희가 다룬 바가 있었고 꽤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던 파트가 헤르타 베를린에서의 문제였습니다. 헤르타 베를린이 이제 2019년도에 빈트호르스트라는 어떤 거대 투자자가 이 대거 돈을 투입하면서 이사진을 꾸려서 팀으로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그 이사진 중에 하나가 클린스만이었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감독이 중도 경질되고 클린스만이 소방수 감독으로 부임을 하면서 겨울 이적 시장 동안에 엄청난 규모 이적료를 투입을 합니다. 이게 당연히 클린스만의 입김이 좀 들어갔겠죠. 그때 당시 보면 쿠냐 같은 선수들도 있었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성적이 잘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연 벼랑간 SNS에 팀을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팀을 떠났는데 그게 구단이랑 상의가 안 된 거였어.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돌발 행동이죠. 그러니까 책임감이 부족한 거죠. 예, 그쵸. 팀은 아니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팀의 체질을 바꾸려는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상징적인 사람을 데려왔는데 SNS에 화를 내면서 뭐 나 그만두겠다. 네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 이후에 클린스만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도자 커리어가 명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불안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이미 선임이 된 상황에서 맹목적으로 비판하자, 뭐 비난하자 이거를 그렇죠.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미 됐어요. 그럼 우리가 듣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내일 밀러 위원장한테 저희가 듣고 싶은 부분은 과연 어떤 우리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코칭 스태프가 좀 선임이 될 것인가? 맞습니다. 사실 코칭 스태프를 제가 기사로 썼는데 무조건 사단으로 일해야 됩니다. 예. 감독의 이름만 보고 선임하던 시절을 지나갔고 우리도 울리 슈틸리케 감독 때 한번 겪었잖아요. 아무리 스타 플레이어고 유명한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코칭 스태프를 꾸리지 못한 사람 그리고 현대 축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잘 봤으니 과연 내일 저도 제일 궁금합니다. 네. 코칭 스태프의 구상이 이미 나와 있는가?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나와 있어야 되죠. 있어야죠. 네. 지금 와서 막 꾸리는 거는 좀 되게 이전의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무슨 뭐 이제 와서 뭐 강강술래 하는 것처럼 몇 명 데려오고 우리가 몇 명 넣겠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코칭 스태프를 명확히 꾸리고 이 코칭 스태프들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고 네. 현지 이제 한국 스태프들도 이렇게 꾸리겠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으면 우려가 더 커질 것 같긴 합니다.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이러이러해서 코칭 스태프가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불안한 게 사실이고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축구협회가 얘기했던 그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뽑았다. 우리는 그것도 좀 듣고 싶다. 김판곤 위원장은 당시에 벤투 감독이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뽑혔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줬죠. 근데 맞습니다. 그런 설명이 있어도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여론이 아주 좋지만은 않았는데 그러면 클린스만 감독은 어떤 선임 과정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혔는지도 우리가 좀 듣고 싶다. 맞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중국 취재를 하도 많이 할 때라서 네. 저도 벤투 감독에 대해서 그 의구심이 많았어요. 왜냐면 충칭 리판에서 전 감독이 장혜룡 감독이었는데 장혜룡 감독보다도 성적이 좋지 않은 감독을 우리 대표팀에 써야 하는가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100% 공감되기보다는 그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술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고 앞으로 나가는 패스의 비율이 높았던 건 맞다. 하지만 팀에서 준비하는 것을 주지 않았고 코칭 스태프의 세분화 그리고 방법론이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했나 보다. 그죠. 우리가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선택을 내렸구나. 네. 라는 거에 대한 논리적 완결성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코칭 스텝 사단은 어떤 식으로 꾸릴 것인가에 대한 어떤 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임을 했는지도 우리에게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벤투 감독의 철학은 월드컵에서 성공 이후에 우리 대표팀에 대한 어떤 팬들의 기준점이 하나 그렇죠. 됐잖아요. 그런 본인만의 확고한 철학은 무엇인가? 또 우리한테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축구를 추구한다? 어떤 대표팀을 추구한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쨌든 긴 기간 동안에 감독과 함께 했었고 벤투라는 성공 사례를 이제 하나 썼잖아요. 그쵸. 히딩크 감독은 사실 좀 다른 궤고 예. 그러면 이 축구를 어떻게 받고 이 선수단을 가지고 어떤 축구를 하겠는지에 대한 생각 정도는 정말 명확해야 된다고 공유가 봅니다. 좀 돼야 된다고 네. 봐요. 근데 과연 그 기준이 공개될 것인가?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축구를 어떻게 받고 지금 선수단에 대한 생각이 어떻고
이 선수단으로 어떤 축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네. 내일 얘기가 나와야 된다. 그것도 좀 우리가 그렇습니다. 듣고 싶다. 네. 그다음에 이거는 약간의 우려인데 이건 청영이랑 이제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한 건데 글쎄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같아요.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으로 올 만한 감독이 사실 되게 다양한 후보군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원하는 맞습니다. 수준도 있고 근데 또 아시아 쪽 대표팀 감독으로 오려는 감독의 숫자가 그리 많지도 않고 맞습니다. 연봉 수준도 정해져 있고 근데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인가? 너무 인물을 보려고 한 것은 아닌가? 혹은 너무 3월 평가전에 조금 포커스를 너무 많이 맞춘 건 아닌가? 라는 걱정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약 기간을 이미 3년 5개월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네. 근데 물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까지 갈 감독을 이 3월이라는 한 달 정도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때까지 선임하겠다. 좀 급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우려도 있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지금도 보시겠지만 시즌이 막 끝나고 있고 막바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후보군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디서 상처 입은 감독들, 우리 기준에 맞는 감독들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데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기간 때문이었다면 서둘렀다는 비난을 잠재울 수 있는 어떠한 이야기는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그렇죠. 같긴 합니다. 저희가 이 얘기에 대해서 협회를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확고한 기준이 있었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임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선임됐으니 이런 확고한 기준이 있고 철학이 있었다고 하니 응원합시다가 되는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맞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축구협회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우리보다 인프라가 좋은데도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네. 물론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잘했지만 근데 우리도 어쨌든 기준도 있고 우리가 정한 뭔가 금액도 있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계속 우려하는 건 현실적인 기준 안에서도 가장 좋은 선임이었나 우리야 괴가 맞는 선임이었나 이런 것들은 내일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다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려점이 분명히 있었던 감독이다. 그다음에 중간중간 약간 저런 행동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했었던 일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축구협회가 클린스만을 선택한 명확한 선임 과정과 이유, 철학 그다음에 이 우리의 우려를 불식시킬 코칭 스태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면 열렬히 또 응원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채워질 것인가는 내일 또 밀러 위원장의 기자회견 때 좀 많이 얘기되지 않을까. 내일 좀 자세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공개할 수 없는 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준과 수준은 이제 뒤로 갈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쵸. 우리의 기준이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걸 시스템으로 갖춰놓은 김판곤 전 위원장에 대한 그 일종의 인간을 떠나서 시스템에 대한 우리가 좋아하는 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이게 축구협회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사실 축구 결과론일 수 있잖아요. 네. 이래놓고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 좋죠. 그 잘 만든 거고 성적이 나온다면 더할 나위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좋은 성적을 위해서는 선임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뒤로 가면 안 된다는 점도 우리가 공유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위리겐 클린스만 감독이 우리 대표팀 감독이 됐어요. 됐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내일 또 설명이 될지 그다음에 3월 24일에 있을 콜롬비아 대표팀과 평가전에서 어떤 축구로 좀 보여줄 수 있을지 물론 기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그렇죠. 곧바로 철학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에게 좀 긍정적인 신호가 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선수들도 아마 이거 보도 다 봤을 거예요. 무조건 맞죠.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3월 20일 정도에 선수들을 처음 봤을 때 첫 이야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첫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내일 깔아줘야 됩니다. 네. 내일 밀러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관련된 것도 한번 쭉 저희가 또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내일 이제 또 저녁에 저희가 축구 뒷담화도 얘기를 할 텐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함께 얘기하면 또 아마 금요일에 올라갈 테니까 우리 한번 응원할 수 있는 감독이면 좋겠다. 네. 응원은 열렬히 응원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좋은 선임 과정이 있었다면 더할 나위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